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50년간 내과 전문의로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결을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좀 충격적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여정을 함께하며 그 비결을 알아낼 겁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단 이 콘텐츠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이 순간의 시각과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 잔잔한 소음을 만들고 오늘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침마다 뼈마디가 쑤시고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분들, 약봉지를 손에 들고 병원비 걱정에 한숨 쉬는 모습이 낯설지 않죠. 그런데 제가 50년간 진료하며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생막걸리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병원 문턱을 덜 넘으신다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발효의 마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78세 이순자 어르신을 떠올려 봅시다. 이 어르신은 15년간 당뇨로 고생하며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고 밤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선생님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녁에 생막걸리 한 잔을 드셔보세요. 처음엔 놀라시더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3개월 뒤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어요. 약은 반으로 줄고 이제는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자신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생막걸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막걸리 한 잔이 정말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노년의 지혜 한 가지.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밥상에 올리던 음식 그 단순한 지혜 속에 답이 있죠. 생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니라 조상들의 발효 기술이 담긴 건강 음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효 음료 중 하나가 막걸리라는 거 아셨어요? 2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쌀과 누룩으로 이걸 만들어 마셨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걸 잊고 화학 첨가물이 든 음료를 찾죠. 이게 바로 학술적 논쟁의 핵심 전통식품, 베어스는 현대식품의 대립이에요. 전통식품이 단순히 향수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음료를 매일 마시고 계신가요? 콜라, 커피 아니면 약물처럼 느껴지는 보약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저녁 식탁에 생막걸리 한 잔이 추가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나요? 이순자 어르신처럼 잠을 더 잘 자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변화를 느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생막걸리의 핵심, 바로 유산균의 힘을 깊이 파헤쳐 볼게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늘 궁금했던 점이 있어요. 왜 생막걸리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할까? 그 답은 바로 생막걸리 속 살아있는 유산균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잔에 약 100억 마리의 유산균이 춤을 추며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요. 이 작은 생명체들이 장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유산균은 장 건강의 열쇠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이는 감기부터 만성 질환까지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예를 들어 80세 김영수 어르신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로 병원을 찾으셨어요. 선생님 손주들 얼굴 보기도 겁나요? 라며 한숨 쉬시던 그분이 생막걸리를 저녁에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한 후 지난 겨울엔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유산균이 면역 체계를 튼튼히 만든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유산균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최근 연구에서 장노의 축기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죠. 장내 미생물이 뇌 신경과 소통하며 기억력과 기분을 조절한다고 해요. 75세 박미정 어르신은 생막걸리를 6개월 드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손주 이름도 더 잘 기억나고요. 이게 과연 술의 힘일까요? 아니면 유산균이 뇌에 보내는 선물일까요? 노년의 지혜 한 가지.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한 잔의 생막걸리는 약보다 더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 유산균은 요구르트보다 생막걸리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요구르트 한 병에 1억 마리라면 생막걸리 한 잔은 그 100배. 그런데 여기서 학술적 논쟁이 나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둘러싼 논란 아시나요? 어떤 학자는 모든 유산균이 건강에 좋다고 보지만 다른 학자는 특정 균주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요. 생막걸리의 유산균은 어떤 쪽일까요?
여러분은 이 논쟁에서 어느 편에 서실 건가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요. 시중 막걸리 중엔 유산균이 죽은 경우가 많아요. 살균 과정에서 그 귀한 생명체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생막걸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마시는 그 음료가 죽은 유산균으로 가득하다면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유산균이 필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진 않은가요? 다음 파트에선 이 생막걸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은 생막걸리의 놀라운 힘을 아셨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모든 막걸리가 같은 효과를 낼까요?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나눈 수많은 대화를 통해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잘못된 막걸리를 고르면 건강은커녕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좋은 생막걸리를 고를 수 있을까요? 함께 그 비법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 비결은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생막걸리는 유산균이 살아있는 술이라 시간이 지나면 그 활력이 떨어져요. 상상해보세요. 방치된 생막걸리는 마치 활기 잃은 정원 같아요. 제조일이 일주일 이내인 걸 고르세요. 2주가 넘으면 유산균은 이미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82세 최영희 어르신은 처음에 마트에서 오래된 막걸리를 드셨다가 선생님 왜 효과가 없죠? 라며 찾아오셨어요. 제조일 확인법을 알려드린 뒤 한 달 만에 소화가 편해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마트에서 뭘 먼저 확인하시겠어요? 두 번째, 냉장 보관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생막걸리는 냉장고에서 살아 숨쉬어요. 상온에 방치된 건 이미 변질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은 환자분이 마트에서 할인하던 막걸리를 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건 유산균이 아니라 곰팡이가 말을 건 거였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생막걸리가 반갑게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느낌 마치 건강한 친구를 만나는 기분 아닐까요? 세 번째, 성분표를 꼼꼼히 보세요. 좋은 생막걸리는 쌀, 누룩물 이 세 가지만으로 만들어져요. 인공 감미료나 향료가 들어가면 유산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79세 이명수 어르신은 성분표를 무시하고 달달한 막걸리를 드셨다가 속이 더부룩해지셨어요. 선생님, 이거 술 아니에요. 라며 웃으시던 그분 이제는 성분표를 돋보기로 보신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성분표를 얼마나 꼼꼼히 보시나요? 네 번째 찌꺼기 즉 찌개미를 확인하세요. 병바닥에 가라앉은 흰색 침전물, 이게 바로 유산균의 보물창고예요. 찌개미가 적당히 있고 색이 맑다면 좋은 신호죠. 너무 많거나 색이 이상하면 피하세요. 한 번은 환자분이 찌개미가 더러워 보여서 걸렀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건 건강의 핵심을 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찌개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물일까 쓰레기일까? 노년의 지혜 하나. 단순한 게 가장 강력할 때가 많아요. 복잡한 보약보다 순수한 생막걸리가 더 큰 변화를 만들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한국의 전통 생막걸리는 세계 발효 음료 중에서도 유산균 함량이 독보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학술 논쟁의 핵심 살균 vs 비살균 문제는 여전히 뜨겁죠. 살균 막걸리는 유통은 편리하지만 건강 효과는 줄어든다고 해야 하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모든 걸 기억하며 마트에 가면 어떤 생막걸리를 집어들 건가요? 당신의 선택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다음 파트에선 이 생막걸리의 효과를 2배로 만드는 황금 조합을 공개할게요. 어떤 조합이 당신의 저녁을 더 특별하게 만들지 기대되시죠? 자, 이제 여러분은 생막걸리의 힘과 고르는 법을 아셨죠?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생막걸리의 건강 효과를 2배 아니 3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50년간 환자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특별한 조합들을 발견했어요. 이 조합들은 단순한 재료 몇 가지로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어떤 조합이 여러분의 저녁 식탁을 빛나게 할지 함께 탐험해 볼까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꿀막걸리입니다. 생막걸리 한 잔에 꿀 한 스푼을 살짝 섞어 보세요. 꿀 속 올리고당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게 해요. 83세 최병호 어르신은 변비로 고생하시다. 이 조합을 시작한 뒤로 선생님 아침마다 시원하게 해결돼요. 라며 웃으셨죠. 꿀의 달콤함이 막걸리의 톡 쏘는 맛과 어우러져 마시기도 즐겁답니다. 여러분은 꿀을 넣은 음료를 좋아하시나요? 이 조합 한번 시도해 보실 건가요? 두 번째는 유자청 막걸리입니다. 유자청 한 스푼을 넣으면 비타민C가 더해져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요. 특히 피로감이 심한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71세 박영희 어르신은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유자청 막걸리를 드신 뒤로 선생님 손주들과 마음껏 놀 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유자의 새콤한 향이 막걸리와 만나면
마치 여름 바다 같은 상쾌함이 느껴지죠. 상상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유자 향이 퍼지는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세 번째는 배막걸리입니다. 배즙 한 스푼이나 갈아 넣은 배를 섞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배의 식이섬유는 알코올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이순자 어르신 기억나시죠? 그분은 이 조합으로 혈당이 안정되면서 속이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의 달콤한 맛은 막걸리의 부드러움을 더해줘요. 혹시 여러분은 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과일을 떠올리셨나요? 마지막으로 사과 막걸리를 소개할게요. 사과를 갈아 넣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해져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75세 김옥순 어르신은 사과 막걸리를 드신 뒤로 피부가 맑아졌다며 동네에서 칭찬받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사과의 케르세틴과 유산균이 만나면 몸속 염증도 줄어든다고 해요. 이 조합 마치 가을 사과밭을 걷는 기분 아닐까요? 노년의 지혜 하나. 건강은 단순한 재료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어요. 복잡한 약보다 자연의 선물이 더 큰 힘을 발휘하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사과와 막걸리의 조합은 일본의 사케 문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과일 발효 음료는 세계적으로 사랑받죠. 그런데 학술 논쟁의 핵심 천연 비슷 합성 논쟁이 여기서도 나와요. 천연 재료로 만든 조합이 정말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현대적 가공이 더 나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황금 조합들 어느 걸 먼저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저녁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이 조합을 나눠 마신다면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다음 파트에선 생막걸리를 안전하게 즐기는 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생막걸리의 매력에 푹 빠지셨죠? 꿀유자 청배 사과와의 조합까지 저녁 식탁이 벌써 기대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50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죠. 생막걸리의 건강 효과를 누리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해요.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약인 메트포민이나 인슐린과 생막걸리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위험이 있어요. 7, 8세 이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막걸리를 드셨다가 어지럼증을 느끼셨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시기에 혈당 체크를 권해드렸죠. 결국 주치의와 상의하며 인슐린 양을 조절한 뒤 안전하게 즐기셨어요. 여러분은 약을 드시고 있나요? 혹시 어떤 약인지 떠올려 보세요. 막걸리와 함께 드셔도 괜찮을까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생막걸리의 알코올은 혈압약 특히 ACE 억제제의 효과를 강화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죠. 80세 정민호 어르신은 저녁에 막걸리를 드신 뒤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어요. 알고 보니 혈압약과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선생님,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알았어요? 라며 웃으시던 그분, 이제는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며 건강을 챙기신답니다. 여러분의 약 복용 시간은 언젠가요? 막걸리와 어떻게 맞춰볼 건가요? 수면제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수면제와 알코올은 위험한 조합이에요. 호흡 억제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간염이나 간경병 같은 간 질환이 있다면 아무리 적은 양의 생막걸리라도 피하셔야 해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부담을 주면 안 되겠죠. 76세 박상철 어르신은 간 수치가 살짝 높으셨는데 막걸리를 끊은 뒤로 수치가 안정되셨어요. 여러분의 간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최근 검진 결과를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양과 타이밍이 중요해요. 하루 200ml 소주잔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 식사 30분 뒤 7시에서 8시 사이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마시면 알코올이 너무 빨리 흡수되고 너무 늦게 마시면 잠을 방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일주일에 2, 3일은 쉬는 날을 만드세요. 과하면 좋은 것도 해가 되니까요. 선생님 많이 마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묻던 어르신도 계셨는데 저는 웃으며 적당히가 약이에요 라고 답했죠.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마실 건가요? 노년의 지혜 하나, 건강은 균형입니다. 좋은 음식도 적당히 올바른 때에 즐겨야 빛을 발하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생막걸리의 알코올 도수는 보통 6, 8도로 와인보다 낮아요. 적당히 마시면 심지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학술 논쟁의 핵심 알코올의 2점 베소스 위험이 여기서 나와요. 적은 양의 알코올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하면 해롭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신뢰하시나요? 이 모든 주의사항을 기억하며 생막걸리를 안전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다음 파트에선 이 습관을 오래 건강하게 이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생막걸리의 힘, 고르는 법, 황금조합,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봤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5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건강은 단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생막걸리를 어떻게 당신의 삶에 녹여낼 수 있을까? 저녁 식탁에서 시작되는 건강한 여정을 함께 그려볼까요? 첫 번째 비결은 가족과 함께 마시는 겁니다. 혼자 마시는 건 재미없죠. 가족이나 친구와 둘러 앉아 생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81세 이정숙 어르신은 아들과 저녁마다 막걸리를 마시며 선생님 요즘 아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하루 중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라고 하셨어요. 대화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유산균은 몸을 돌봐주죠. 상상해보세요. 가족과 웃으며 잔을 기울이는 저녁.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여러분은 누구와 이 시간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매일 마시려 하지 말고 일주일에 2번부터 천천히 늘려가세요. 급하게 하면 몸이 놀랄 수 있죠. 79세 김상훈 어르신은 처음엔 주말에만 막걸리를 드셨다가 점차 익숙해지며 이제 이틀 쉬는 날도 아쉬워요 라고 하시더군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일부터 시작해보고 싶나요? 월요일 저녁, 아니면 금요일. 세 번째, 간단한 일기를 써보세요. 날짜와 함께 마신 양몸의 변화를 적는 거예요. 오늘 잠을 푹 잤다거나 속이 개운하다 같은 짧은 메모라도 좋아요. 이 일기는 당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71세 초학자 어르신은 일기를 쓰며 선생님, 이렇게 적다 보니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있구나 라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기록하고 싶으신가요? 잠소와 기분, 노년의 지혜 하나, 건강은 기록에서 빛을 발해요. 작은 변화도 적다 보면 큰 그림이 보이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은 막걸리뿐 아니라 김치 된장도 유산균에 보고해요. 이 셋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학술 논쟁의 핵심 습관의 지속성이 여기서 나와요. 좋은 습관을 유지하려면 의지력만으론 부족하고 환경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많죠. 여러분은 어떤 환경을 만들 건가요? 이 모든 걸 실천하며 생막걸리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저녁마다 잔을 들며 가족과 웃고 작은 변화를 기록하며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이 순간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나눠주세요. 생막걸리 드셔본 적 있나요?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생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건강 음료입니다. 유산균이 장 면역, 뇌 건강을 돕고 꿀 유자청 같은 조합으로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적정량과 타이밍을 지키며 가족과 함께 일기를 쓰며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저녁이 따뜻해지고 건강이 한 뼘 더 가까워질 거예요. 이제 이 여정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볼까요? 속삭이며 건강한 노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